1973년 12월 일본 사이타마현 후지 미노시에 거주하던 당시 32살의 와타나베 히데코라는 여성은 평범한 여성으로 일본에서 활동하던 북한의 공작원, 그러니까 간첩인 고다이키라는 남자를 만나서 고향인 홋카이도에서 1967년 결혼을 했습니다. 옆에 남자 고다이키, 간첩인 거죠, 그러니까. 이 남편 고다이키는요, 자기가 북한 간첩이다라는 거를 숨기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아내 히데코는 자기 남편이 그냥 제일 한국인인지 알고 2명의 자녀를 더 낳아가지고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간첩인데 제일 한국인인지 알고. 그러다가 1973년 6월 이 남편이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남편이 집에 안 들어와. 이에 아내 히데코는 남편의 행방을 쫓아서 도쿄에 있는 남편의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남편이 다녔다는 회사, 북한 공작원들의 위장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때쯤 북한 공작원들이 긴장을 타기 시작한 거예요. 왜? 아내 히데코와 자식들이 다 알까봐. 자기 남편이 간첩이었고 나랑 같이 살았고 도쿄 회사도 간첩들 위장 회사였다라는 걸 알고 이곳저곳에 다 말하고 다닐까봐. 자기들의 정체가 탈로 날까봐. 그렇게 무서워진 이 북한 간첩은 아내 히데코 씨와 2 자녀를 감금까지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히데코 씨는 북한 공작원들 중 한 남자의 손에 교살당했고요. 6살이었던 장녀, 그리고 3살이었던 장남, 이 2 자녀는 1974년 6월 강제로 배에 태워져서 북한으로 납치당했습니다. 정말 남자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단까지 나버린 거예요.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 북한 간첩이 아내 히데코 씨를 살해한 후에 상자에 넣어 돌을 쌓아버렸다고. 유기 장소는 야마가타와 아키타마현의 경계다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 경찰이 이 말을 토대로 의심되는 곳을 다 조사했지만 끝내 아내 히데코 씨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강제로 어린 2 아이를 북한으로 데려간 사람은 55세의 여성으로 한국 국적에서 일본으로 귀화한 한 일본인의 지시에 의해 납치한 것으로 보인다는데, 이 아이들 납치를 사주한 일본인은 한국 이름은 홍수혜로 2007년 국제 지명수배가 내려져 있었다고 하고요. 현재 북한에 거주를 하고 있다라는 말도 있고 북한에서 살해당했다라는 말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튼 히데코 씨의 아이들을 북한으로 데리고 이동했던 여자가 아이들을 납치할 배를 기다리는데, 이때 이 여자가 언니도 먹을게 라고 하면서 본인은 멀미약을 먹고 아이들을 안심시킨 뒤에 아이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사실도 새롭게 밝혀졌다고 합니다. 고다이키가 근무하던 회사는 겉으로는 유니버스 트레이딩이라는 이름의 무역 회사였지만 실체는 북한의 지령을 받는 공작 거점이었습니다. 사장으로 가짜 일본인을 대표로 내세웠고 10명 남짓한 이 공작원들이 비밀 조직을 만들어서 물밑 활동을 했다고 해요. 일본에서. 고다이키는 그 중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다고 추정이 되고 있다는데, 그렇다면 이 고다이키는 어디로 왜 갑자기 사라진 걸까? 이 회사, 그러니까 이 공작원들의 대빵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2 남자 사이에 권력 다툼이 생긴 거예요. 밑에 직원들을 두고 지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어딜 가나 지긋지긋한 이 권력 다툼. 이해하기 쉽게 권력으로 싸우는 이 2 사람을 김씨, 최씨라고 칭할게요. 김씨, 최씨. 이 김씨와 최씨, 이 2 사람의 싸움은 점점 돈 문제까지 얽혀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최씨가 몰려버린 겁니다. 위험해진 거예요.
이러다가는 김 씨한테 질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최 씨가 김 씨를 모함에 빠뜨리기 위해서 1972년 남북 적십자 회담 책임자로 김 씨를 북한 본국에 강제 소환시켜가지고 북한 밖으로 못 나오게끔 가둬버린 거예요. 북한식 권력 다툼에서 패한 자의 끝은 쉽게 예상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 김 씨의 측근이었던 고다이키 역시도 안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그는 그해 여름에 아내 히데코한테 1200만엔이라는 거금을 주면서 그런 거예요. 이 돈으로 아이들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가서 살라고. 그리고는 바로 자기는 북한으로 가버린 겁니다. 북한으로 왜 갔는지 무슨 생각이었는지는 정확히 몰라요. 아내인 이 와타나베 히데코 씨는 한 음식점의 간판 아가씨로 유명했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런 그녀를 고다이키가 딱 보고 반한 거예요. 그러니 어쩌겠어요. 꼬실라고 이 고다이키 그 음식점을 자주 들락달락 거린 겁니다. 그렇게 잦은 왕래로 가까워진 이 둘, 사랑에 빠지게 됐고 이 고다이키는 북한 공작원이라는 것을 숨기면서 결혼까지 하게 됐던 거예요. 여기서 혹시 북한 공작원이라는 걸 숨기기 위해 안 좋아하는데 결혼은 해야겠으니까 그냥 이 히데코 여성이랑 그냥 결혼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의외로 이 두 사람의 집에 가족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 되게 많았다고 하고요. 무엇보다 사라지기 전에 히데코 씨한테 거액의 이제 돈을 주면서 다른 데 가서 살아라 라고 했잖아요. 이걸 봤을 때 아무래도 이 고다이키 아내 히데코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한쪽에서는 아내 히데코가 결혼 당시에는 공작원인 걸 몰랐지만 죽기 전에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 고다이키가 실종되기 전 다 털어놨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데코가 자기 남편 북한 공작원이라고 이제 지인한테 상담을 한 적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때 이 말을 들었던 지인, 이건 또 뭔 개소리야 라고 생각을 했겠죠. 자기 남편이 북한 간첩이다, 공작원이다 라고 뜬금없이 얘기를 하니까. 북한 공작원이라고 했던 남편이 갑자기 증발하듯 사라지니까 이 아내는 이대로 남편을 잊고 남편 말대로 고향에서 아이들과 조용히 살아야 될 것인지 아니면 사라진 남편을 찾아 가족을 데리고 원래의 생활을 되찾아야 할 것인지 히데코는 커다란 고민에 빠졌을 겁니다. 사건 전에 히데코를 만난 이 언니는요. 그 해에 동생은 다른 해와는 달리 유난히 깊은 고민을 안고 본가로 돌아온 느낌이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실제 히데코는 고향에 있는 신사를 찾아가서 신주에게 상담까지 했었다고 해요. 마치 우리나라 그 절에 가서 스님한테 상담하듯이 상담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때 신주가 그런 거예요. 어디까지든 남편을 따라가세요 라고. 추정을 해봤을 때 이 신주의 말이 기폭제가 돼가지고 아내 히데코가 도쿄에 있는 남편의 회사까지 아이들을 데리고 찾아간 게 아니었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렇게 2007년 일본이 그런 거예요. 북한한테. 납치는 중대한 주권 침해다. 왜 니네들 마음대로 우리 국민들을 납치하냐? 라고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그리고 그 외에 납치된 사람들은 다시 일본으로 올 수가 없었어요. 이 아이들은 영주권 법에 의해서 북한 국적이므로 정부가 공식 발표한 17명의 납북자 명단에도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아내 와타나베 히데코 또한 살해되었다는 증언이 뚜렷하지만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 실종자 명단에 기록하고 있다고 해요. 북한 실종자 명단. 오늘 준비한 이 사건은요. 뭔가 북한 간첩, 공작원이라는 게 너무 생소하고 진짜 이런 납치가 일어나는구나. 북한이 정말 무섭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가지고 온 사건이에요. 참 일본은 북한으로 납치되는 사건이 종종 발생을 하고 있다는데 우리나라도
간첩이 지금도 있을까요? 우리나라 아직 전쟁 중이잖아요. 저는 있을 것 같은데. 알게 모르게 우리들 속에 간첩이 섞여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오늘은 일본에서 일어난 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